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교육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주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9월 8일로 연기하는 결의안을 오늘 정식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AJ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교육위원회의 발레리 윌슨 사무총장은 조지아주의 학사 일정은 각 지방교육청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결의안이 영향력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지아주 일부 지역은 7월 31일 개학을 계획하고 있고 상당수가 8월 3일에 개학할 예정이지만 대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8월 12일에서 17일 사이에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개학 준비가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에서 주교육위원회의 개학 일괄 연기 결정이 일선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지는 않을런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개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학교들이 축소된 예산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개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개학을 공식적으로 늦출 수 있는 명분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폭력범죄 대응 행사 연설에서 최근 일부 도시에서 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폭력범죄 단속을 위해 더 많은 도시에 연방 요원들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폭력범죄에 대응해 세운 일명 레전드 작전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이 작전은 캔사스시티에서 지난달 아파트에서 잠자던 중에 총탄에 맞아 사망한 4살배기 어린이 레전드 텔리페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특히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멕시코주 엘버커키를 대표적인 범죄 증가 지역으로 거론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주요 도시의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 요원을 투입하겠다며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상황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는 포틀랜드와 캔사스시티에 연방 요원들을 파견해 시위대를 체포했는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신원 미상의 요원들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시위대를 연행하는 모습이 담겼고 그 때문에 묻지마 체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시위가 격화하는 것을 지방당국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연방 요원을 파견해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12명의 다른 대도시 리더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연방요원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최소 100명의 국경경비대원을 파견해 체포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과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달된 이번 서한에는 이러한 세력을 미국 도시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연방주의의 근본적이고 헌법적인 보호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시작된 이 시위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이었고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바텀스 외에도 캔사스시티, 보스턴, 필라델피아, 덴버, 워싱턴 DC, 시카고,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산호세, 교산, 포틀랜드의 시장들이 서명했습니다. 모두 민주당원들입니다. 시위대 진압을 둘러싼 연방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올해 대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구제체계 하나로 지급해온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액수를 줄여서라도 연장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어제 추가 실업수당 단기 연장을 위해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규모나 기간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의회는 5차 경기 부양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만 양당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약 3조 달러에 이르는 구제 법안인 히어로즈 액트를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아직 법안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1조에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업수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일토로 복귀하게 하려면 추가 실업수당 대신 일자리 복귀 보너스를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추가 실업수당의 규모를 줄여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달러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6월 이후 중국 남부지역에 계속된 폭우로 중국이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신음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진원지로 악명 높은 우한시를 관통하는 창장의 강물이 이미 둔치를 가득 채우고 제방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인데요. 며칠 전 산샤댐이 흘려보낸 창장 2호 홍수가 23일부터 우한 일대를 통과하는데 우한시는 범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창장과 호수 주변 곳곳에서 물에 잠긴 농경지와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최근 수해 피해가 극심해진 아누이성 관내에 접어들면 강 주변의 침수 지역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아누이성에선 22일에 루장의 하천 제방이 무너져 70m가 넘는 제방이 휩쓸려갔고 앞서 19일에는 아누이성 당국이 하류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창장의 주류인 추허강 농촌지역의 제방을 폭파해 수위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6월 이래로 중국 전역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42명이 사망 혹은 실종했습니다. 집 3만 4천재가 붕괴하는 등 경제 손실도 1,160억 5천만 위안, 한화로 19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낮 12시 41분 하이난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첫 화성 탐사선 텐원 1호를 쏘아 올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텐원 1호는 창종 5호에 탑재돼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7, 8개월간 우주 공간을 비행해 내년 2월경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탐사선을 화성 지면에 직접 착륙시켜 탐사까지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구소련밖에는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화성 궤도 비행, 화성 표면 착륙, 탐사 등 3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상 화성 표면 탐사는 미국 나사의 동무대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발을 내디딤으로써 우주 영토 전쟁의 서막이 떠오르는 셈이 됐습니다. 조카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인도 기자가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NDTV 등 인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밤 인도 북부에 사는 기자 비크람 좌시의 자택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좌시는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2일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남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좌시를 끌어내린 뒤 집단 폭행하던 중 한 남성이 총으로 좌시의 머리를 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큰딸이 달려와 울부짖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보복 공격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9명을 체포했습니다. 좌시의 가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국의 책임을 지적했는데요. 좌시의 죽음에 동료 기자들과 네티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감시 분석 결과 지난 20일에서 21일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부산 지역에서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7명이 일본 뇌염으로 사망했고 작년에는 34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중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밝은 색의 긴 바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1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손님 2명과 범행을 말리던 종업원 1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2일 오후 7시 30분경 PC방 안에 있는 흡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 2명이 흡연실로 들어가 투명한 유리 자동문이 닫힌 후 10대 A양이 갑자기 흉기로 이들을 찌른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PC방에 들르기 전 주점에서 혼자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A양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식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수상해 혐의로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것이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이 2톤으로 추정되는 현무4를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개발 성공도 축하했는데요. 이 레이더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무기 국방과학 수준이 고도의 보안사항으로 취급돼 성과를 홍보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점이 늘 아쉽다면서 국제적인 첨단무기 경쟁에서 민간산업 발전, 해외 수주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서 역대 가장 많은 3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5세로 작년보다 1.7세 낮았고 최고령 합격자는 49세, 최연소 합격자는 25세로 알려졌습니다. 직급별로는 9급 35명, 7급 전문경력관 3명, 8급 1명 등입니다. 합격자 중에는 특수교육 상담가나 웹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응시 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추고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영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